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저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연초 주식 투자 바이블이라고 제목을 쓴 이유도 결국에는 24년에 큰 시장의 흐름이 대세 상승기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흐름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혹은 관심 있게 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시중에 자금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자금들이 과연 증시에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표를 한 장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초록색이 결국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글로벌리 유동성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주요 12개국의 12개국의 M2를 합산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습니다. 즉, 이 경제학에서 보통 M1, M2라고 하는데 이 표 혹시 멈추고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2는 결국에는 이제 현금 통화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수시로 뭐 돈을 뺏을 수 있는 요구불식 예금이라고 하죠. 요구불. 그럼 M2는 요구불식 예금에다가 더하기 저축성 예금을 포함합니다. 즉 M1도 많은 통화량인데 M2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놓고 뭐 어디 넣어놓고 이런 통장들의 돈을 다 합친 것들이 바로 요 전 세계 12개국의 M2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량은 가장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고 07년도부터,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조금 밀려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즉 주가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이 시중에 있는 통화량들이 이 주가 하단을 받쳐줌으로써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마이너한 시장이긴 하지만 나스닥이나 S&P 다우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이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물가 지수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9월 기점으로 물가가 9%까지 상승하면서 폭등했던 이제 그런 때에서부터 지금은 3%대까지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치는 2%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한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1분기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혹은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환호하고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 S&P가 최고치를 향해서 경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금리가 오히려 호재다라고 적어놨는데요. 회사채 아시죠? 이제 기업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주식과 채권인데,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일결권을 줘야 되고 배당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량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들을 발행하는 거죠. 회사가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보시면 23년에 회사채가 만기,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5년 만기다 하면은 나한테 100억을 줘. 5년 후에 100억을 갚아줄게 하는 거니까 23년 7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이 이만큼입니다. 즉 만기가 5년짜리 채권이었다고 하면 18년도, 뭐 19년도에 발행했던 채권들이겠죠. 저금리 때였습니다. 혹은 많게는 2%대 금리였는데 이제 5년 후에 상환하려고 봤더니 금리가 4.5%, 5.5%까지 올라가면서 상환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환경도 안 좋아졌겠죠. 근데 앞으로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24년의 만기는 이만큼이고요. 25년의 만기는 이만큼이고요. 26년의 만기는 또 이만큼입니다. 즉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회사채 만기를 갚지 못하는 회사들이 줄 도산을 할 가능성, 혹은 한계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는 한계 기업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물가를 잡다가 이 회사들을 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서 지금 물가가 낮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리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기대감이 커져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도 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하나증권의
이 레포트에 따르면 일단 24년 3월부터는 30%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5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적어도 24년 5월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 초가 되면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자료로 내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24년이 지금 되게 기회다라고 보여지는데 연말 돼서 흔들리는, 특히나 12월은 유동성도 좀 별로 없고 다 휴가 가고 또 블랙아웃 기간도 있고 이런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를 떠나시기에는 24년이 너무 아깝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보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시장을 매일 보면서 잡주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너무 유동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오르는 것 같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제 주식에 손을 털더라도 24년 시장은 맞이해보고 적어도 금리 인하 할 이런 이제 현장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만 보면 2495포인트에서 끝나면서 또 요런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싹쓸이를 했던 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수급이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순환매라는 말이 뭐냐면 자금이 계속 몰렸단 말이에요. 제조업에, 소부장에 계속 몰려 있었는데, 소재, 장비, 부품에. 근데 여기서 이제 팔고 나오면서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사야 되는데 이제 순환매입니다. 다른 덜 올랐던 업종들, 건설주, 그다음에 보험통신업, 개인이 거의 안 하는 보험통신업,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같은 엔터주의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하면서, 그 전체 세계에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고 하면서 그 수요들이 이제 아프리카 TV로 갈 것이다 하면서 아프리카 TV가 상한가 친 모습이었고, 엔터주는 이제 연말 연초에 새로운 아이돌, 새로운 뭐 그룹들이 나오면서 JYP나 그다음에 블랙핑크 어디죠? JYP랑 YG. 그래서 엔터주 이제 투탑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받던 업종들이 좀 이제 순환매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자 단기간으로 하기에는 더 힘든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루하루 바뀌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연준 말 한마디에 이제 계속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한다 했다가 다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봤을 때는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을 좀 좋지 않게 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하루 빼고 다시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테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KNS 오늘 300% 찍었거든요. 따상인데 보통 이제 90%에서 200% 공모가에 시장을 했다가 다시 상한가를 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수급 자체가 이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신규 상장할 때마다 200%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친구 다 몰려서 이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이쪽에 몰려서 다른 종목들이 좀 빛을 못 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우리 힘든 23년 증시 때 어떤 좀 좋은 역할을 했었지만, 그때는 다른 테마가 진짜 없었어요. 무조건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당 창당부터 시작해서 역병, 그다음에 뭐 구제역, 2차 전지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아프리카 테마, 엔터 테마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다른 테마에 좀 밀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신용등급이 하락했고요. 근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폭락하는 모습이었고, 홍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H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보면 이렇게 힘들지만 시장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 결국에는 숨고르기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씨를 많이 뿌려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건데,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씨를 뿌리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면 힘들지만 결국에는 2500 부근에서 공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빅스. 결국에는 공포지수라고 하는데 공포지수가 높으면은 시장을 안 좋게 본다라는 건데 빅스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 자체도 나쁘지 않다. 결국에는 나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도 사고 싶어야 되고 엄마 아빠도 얘야 주식해야지 하면서 돈이 갖고 들어와야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눈치 싸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들은 이미 대부분 호조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왜 신중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올랐다 내렸다가 내렸는데 안 좋아? 다시 올려. 이런 건 없습니다. 역대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운영했던 적이 딱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경기가 폭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미국이 한 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쭉 내리고요. 물론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충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뚜렷하게 지키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쭉 내릴 것이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들어가서 좀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길어봐야 1, 2년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서 연준이 목표하는 그 부근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지표는 대부분 좋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시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나스닥과 뭐 주요 3대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대빵이고 이 밑에 12명의 연준 의원들이 있잖아요. 12명의. 그래서 각각의 이 금리 인하, 금리 인상 혹은 금리 동결에 대한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투표권, 영어로 투표권, 보트.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넌 올려, 넌 내려, 난 올려, 올려 하면 올리는 거거든요. 내려, 쭉 내려, 올려 해도 내린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죠.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정기적인 발언들이 되게 시장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FOMC가 12월 14일입니다. FOMC가 뭔지 아시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혹은 동결할 것인가 결정하는 그 회의체인데 14일부터 일주일 전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연준 의원들이 발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주요 추천하는 대형주들은 제가 하이닉스를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자체가 어제 오늘 좀 밀리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특집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율주행의 현대오토웨버는 지금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추천하면은 이제 저도 사기 싫고 여러분도 사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딴 걸 추천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제 그 기사 보셨을 텐데 현대오토웨버랑 텔레칩스가 이 대표적인 이제 주요 테마주입니다.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로 움직여야 되는 자율주행 버스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현대오토웨버, 그다음에 GPS 관련돼서 수신을 양호하게 해주는 텔레칩스가 이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사고 한번 나버리면 끝나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좀 잘 된다고 하면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다면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반도체가 너무 비싸고 AI 관련해서 그 칩을 사서 서버에 저장하려면 너무나 데이터가 방대하고 하드나 이런 저장 장치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클라우드 회사가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주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잡주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아. 기아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로 포커스를 맞춘 게 기아의 최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하고 있다. 지금 8만 원 초반에 추천해서 지금 8만 5천 원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아는 최대 수혜주고 저도 비중이 제일 큽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 결국에 음극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흑연으로 만드는 음극재가 결국에는 흑연이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면서 음, 다른 대체재가 필요한데 이 흑연을 실리콘으로 만드는 음극재를 흑연이 아닌 실리콘으로 만드는 기술을 대주전자재료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을 받아주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미리 이미 또한 조금 오른 가능성이 오른 이제 그런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만 좀 보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22년에는 이렇게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23년에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요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컴퓨터는 좋지 않았지만 선박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2차전지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자동차도 현대, 기아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헬스는 대표적으로 1월에 강세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고요. 가전은 LG, 기계나 반도체 좋았다. 그리고 수출 품목 자체가 23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24년을 좀 기대하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아의 배당입니다. 기아가 배당률 그 예상치가 나왔는데 7.7%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혹은 배당락까지 감안하더라도 7%가 빠지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보유하실 분들은 적당한 타이밍에 기아 같은 거는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 반도체도 제가 하이닉스를 준비하면서 느끼었던 건데 2년 만에 온 사이클,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 사이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높아야 판매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D램의 수출 데이터가 호전되고 있다. 그동안 D램이 이제 폭망하면서 2021년 말부터 폭망하면서 거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턴어라운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하이브는 차트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인데요. 막 기대감에 부풀렀다가 지금 이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121선 부근에서는 이제 매수 혹은 조금 더 밀린다. 이제 2차 플랜으로 여기 200일선까지 추매한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이제 담아두시면 우량주의 면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0일선 절대 안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버텨온 대형주의 품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종목들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